Hello next. Hello TV.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운명의 길을 우리는 숙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그 사명을 얼마나 순응하고 성실히 이행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향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사명을 묵묵히 빚어내고 있는 금속공예 변종국 명장. 쇳물에 혼을 담아 열정을 빚어내는 변종국 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오랜 기간 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만의 고집과 열정의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인 경남에서는 금속공예 외길을 40여 년 동안 걸어온 변종국 명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네. 처음 금속공예에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한길을 걸어오셨잖아요. 그래요. 그 이제 저는 그 남해안 맨 끝자락 아주 낙도 북선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고 난 후 한 4개월 후에 6.25가 터졌어요. 지금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해왔고, 그래서 그 집안이 너무 빈차원이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어렵고 아버님의 그 어려운 입장에서 저를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섬에 그 옷을 팔러 오는 그 아주머니가 그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그 조그마한 지게에 그분 옷 보따리를 짊어지고 계속 집집마다 제가 심부름을 했었어요. 그 무상으로 해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영도에 참 일본식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와서 기술을 배우라 하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단신으로 그 영도에 와서 그 직장을 찾다 보니까 그 주조를 하는 조그마한 공장에 그 취직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한 4년 후에 부산 기능 경기대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하는 걸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조각도 하고 싶어서 조각도 배웠고, 이래서 오늘날까지 직접 형태를 다듬고 해서 주조를 직접 기술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45년 동안 오로지 외길로 오게 됐습니다. 오랜 시절 그와 함께 걸어온 금속공예. 그 길은 그에게 있어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삶의 원동력이자 희망의 길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희망에 앞서 그를 힘겹게 짓누르는 하나의 커다란 고난의 굴레와도 같은 것이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외길을 걸어오셨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은 없었나요? 많았죠. 몇 번 있었죠. 다른 일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분들은 그 주조를 해서 주조만 해서 납품하고 이런 쪽에는 굉장히 그 수익성이 많습니다만은, 저로서는 그 참 수익이 이런 공예품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그런 마음적인 부담감, 그리고 또 중도에 작업을 하다가 다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형을 만들어서 한번 생산해보자 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좀 뭔가 잘 못 돼가지고 그 작업 중에 손을 다쳐가지고 지금 이 양손을 다 손가락을 잃게 됐는데 그 당시 참 고통이 너무 심했고 그때에 참 이 일을 접으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타고난 어떤 이 재능이 이거다 보니까 계속 연결이 돼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들 한다. 변종복 명장에게 주어진 운명의 굴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려움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을 느끼면서도 끝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금속과의 질긴 인연. 그 인연이 바로 그의 운명이요, 숙명이 아닐까 싶다. 네,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네요. 네. 2006년에 명장의 명예를 얻으셨거든요. 네. 그때 참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요. 네. 굉장한 감회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당시 서류를 접수해 놔놓고 한 며칠 후에 꿈을 꾸게 됐는데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저 작업장을 오셨어요. 네. 그래 악수를 하고 이렇게 꿈을 깼는데 거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꿈인 것 같았어요. 친구 비슷하게. 예, 예,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뭐 보면은 국가 원수를 꿈에 만나게 되면은 그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칭호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인만이 얻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다. 명장이라는 칭호를 얻기까지 그가 쏟아냈던 뜨거운 열정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의 오랜 시간들에게, 열정 가득한 그 시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제가 철의 왕국 가야에 작업장을 옮긴 연도가 19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지금 작업을 진례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대한민국 명장에게 이 흥왕옥상을 제작을 의뢰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작비가 턱없이 좀 부족했는데 그러나 장인으로서의 이 작품의 한 점 남기고 역사적인 인물상이기 때문에 기꺼이 승낙을 하고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영정사진 하나만 놓고 뭐 자료가 다른 자료는 전혀 없어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전국에 명성황후 이천에 있는 명성황후상을 가서 둘러보기도 했고 옥천의 유경숙 여사의 상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재능, 그 재능을 그저 묵혀두고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명장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이 준 재능의 싹을 틔우고 키워내 열매를 만들어내기까지 그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까? 주조에 전념하시다가 작품으로 또 전향을 하셨는데 또 의미도 새로울 것 같고 또 기분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러나 제가 공예 쪽에 원래 저 주조를 처음에 배웠죠. 주조 4년 배워서 부산 기능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조각이 70년도 그 당시 붐이 일어나가지고 조각 공부를 야간에 하게 됐어요. 그 직접적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게 상당히 그 흥미롭고 더 보람있고 더 애착심이 가고 참 그런 걸 많이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참 한 번 보고 두 번 봐주고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왔었던 주조 작품을 벗어나 그의 혼과 정신을 담은 자신의 창작 작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변종복 명장. 앞으로도 그는 유명 문화재나 역사적인 소재를 금속공예로 재현하고 그만의 창조적인 작품 세계를 펼치는 일에 매달리고 싶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가 걸어온 길이 결코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길이 아니었음을 몸소 느끼게 된다. 이 작품에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참 사연이 깊습니다. 제가 진례에 이 작업장을 지어서 올 때에 너무나 참 어려운 그 입장에 서서 참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 작업을 하는데 이 집을 짓는데 동네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 당시 또 왼쪽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다치게 돼서 이거를 살리려고 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IMF 1997년 11월 며칠인가 IMF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잠든 병원에서 병실에 새벽에 홀로 앉아 참 우리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었어요. 할아버지, 저에게 이 물려주신 참 그 손재주를, 이 재주를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하나 남겨놓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감이 떠오른 게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 산이 용덕산이에요. 다 할아버지의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작업을 완성시켜 가지고 할아버지 영정에 향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그 순간 정말 그 할아버지와 교감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주 참 마음이 즐거웠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계변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용덕산. 향로는 용덕산의 황용과 새천년의 용띠해와 같이 어우러져서 승천하는 모습으로 구상됐다. 향로의 다리 4개는 장파, 중파, 계파의 할아버지를 상징했고, 또 다른 하나의 다리는 세 분의 후손은 하나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리고 황강에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 황용이 구름에 휩싸여 용들임하는 모습을 새겨넣었다. 그의 작품에는 이렇듯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마음의 고향이 아로새겨져 있다. 이 작품은 염원이란 작품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님 뱃속에서 줄을 달고 다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줄을 보이지 않는 끈, 사람과 사람의 인연, 모든 세상의 인연의 끈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튼튼한 끈을 만들어서, 튼튼한 줄을 만들어서 후세에게 전달하고자 우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염원, 자기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염원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갈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그 염원이란 그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 작업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세월을 만들고 그 세월은 또다시 미래를 만들어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이 영원의 시간을 작품 속에 담고자 하는 변종복 명장. 주조 작업에서 한층 더 나아가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그의 손길은 흐르는 세월을 담아내기에 여념이 없다. 아드님도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같은 예술가의 동반자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요. 그 애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명문대 홍익대학원을 조각가로서 졸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그 자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너무 자기 것만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감이 들게끔 하고 있어요. 네. 그와 똑같은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볼라치면 그의 마음은 한없이 뿌듯하고 벅차오른다. 하지만 그런 그의 속내를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 변종복 명장. 이 길이 얼마나 힘겹고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뿌듯함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조형물이나 여러 공예품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국보급을 계속 재현을 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전통만 계속 또 고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인 그 감각에 맞추어서 명품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주에서 명품전을 7월 3일, 7월 초에 아마 그 오픈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문화재님들과 명장님들, 이렇다 할 대한민국 최고의 그 장인들과 같이 전시를 또 작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전통을 또 가미해서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박한 삶 속에서 인간으로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눈이 말하는 삶의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리라. 그리고 그 향기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요즘은 흔히 그 열정이 좀 부족한 시대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명장으로서 또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다들 세계에서 뭐 10등이니 뭐 이래서 잘 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진정한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또 나이가 많아서 참 가고 없는 그런 시대가 올 때인데, 그러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작업에 임하고 참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명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명예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변종복 명장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열정이 부족한 이 시대에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쏟아붓는 그의 예술 세계야말로 이 시대의 명장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쇳물에 혼을 담아내는 금속공의 변종복 명장. 그가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